나는 임차인이다. 요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와, 그 해석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네. 미납을 했거든요. 네. 은행도 임차인이 진짜일 수 있다. 은행 맞아. 모든 은행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MJ경매 스쿨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가장 임차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누가 받나요? 은행에서. 그렇죠.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이제 하러 갈 때 보통 전입세대를 떼우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전입이 돼 있거나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은 은행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사인을 하고요. 인감 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를 보통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첨부를 했는데도 나중에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나는 임차인이다. 요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와, 그 해석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네요. 무상임대차 각서를 써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무상임대차 각서는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서류를 받아두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86년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경매 절차에서는 나 임차인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받냐 안 받냐 봤다라는 거죠. 오, 인정을 해줬네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판례가 이해가 안 갔어요. 86년이니까 이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2005년 판례를 보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으나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에 입주하고 있음을 밝히는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낙찰인은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고 대항력인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의 임대차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이런 분명히 한 이상 임차인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경매 나왔을 때 난 진짜다 하고 이제 공시가 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무상임대차 각서를 냈는데 이 사람도 임차인이라고 해.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받지 않냐, 임차인이라고 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인정할게. 86-2788은 반대거든요.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보증금 1억 5천을 주고 임차하던 중 의뢰 부탁으로 은행에 무상거주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의 명도 청구에 있어서 이를 번복하여 보증금 반환 이유는 이유 없다. 낙찰을 은행이 받은 거죠. 그럼 낙찰을 은행이 받아서 임차인은 불인정해줬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상임대차 각서를 냈어요.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을과 갑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낙찰자가 뭘 보고 이거를 판단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불인정하겠다. 이때까지의 판례는 2016년 이전입니다. 이런 애매한 판례로 가다가 요 경매 사건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 낙찰자가 불허가, 두 네. 번째 낙찰자가 미납, 미납. 세 번째 낙찰자가 미납. 미납. 이렇게 미납된 사건에서 네 번째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소송을 했어요. 김땡땡님이 2억 2,800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근데 신청 채권자로부터 임차인 배제 신청 및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임차인은 실제 거주 아닌 유상 임차인임을 주장한다.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했어요, 김땡땡 임차인이. 근데 경매가 나왔어. 나 임차인이다. 그 전에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인 거 공시했으니까 임차인으로 인정해줄게. 인정해줄게. 그러면 그 전에 미납한 사람들은 이거 들고 변호사, 법무사 엄청 댕겼겠죠. 근데 변호사들이 예전 판례 찾아보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임차인이 밝혔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대답을 많이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은행에 제기한 거예요. 본건의 채권은행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진구하였다고 임차인은 진성을 증명하는 재반서를 제출하였다 하니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찰에 참여하시라. 은행도 임차인이 진짜일 수 있다. 은행 맞아. 자, 여기 보시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에 게시된 경매 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예전 판례에서는 매수인의 확인을 뭘로 받냐면 임차인이 주장을 했지 않냐. 네가 그걸 받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판례에서는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신뢰하지 않았냐. 이걸 포인트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이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원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판례입니다. 비록 그 전에 판례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차인의 임대차를 우리는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무상임대차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판례를 적용을 했을 때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줬죠. 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우리가 보고 이런 물건들을 봤을 때 농협에서 당연히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가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네. 미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에서 무상임대차 각서를 받는다라는 원칙이 모든 은행에 적용이 될까? 모든 은행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전입세대 확인을 못했다. 전입세대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았을 거고 박땡땡의 대항력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 은행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다 하면은 현재 판례로는 대항력이 없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상임대차 확인서에 대해서 판례와 더불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는데 경매 물건을 보시면서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희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